실전 모의고사 B형 기타 작업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암호는 1골뱅이 5823입니다. 기타 작업 문제 올해부터 세 문제로 바뀌었고 1번에서 차트, 2번 매크로, 3번 프로시저 이렇게 나와요. 자, 차트에서 감점 없이 5문제 모두 점수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에서 어떤 문제 나왔는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한 개씩 풀이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트는 기타 작업 1번 열어주셔야 돼요. 차트 클릭해 놓으시고요. 1번 문제. 차트는 제목을 B1셀과 연동이라고 더 많이 나오는데요. 연동하고 글꼴과 크기를 바꿀 거예요. 너무 쉽지? 우리 차트는 제목이 없어요. 자, 없는데 꺼내는 거는 플러스. 차트 제목 넣을 거예요. 어디다 넣을까요? 위에. 자, 연동을 할 때는 지금 차트 제목이 선택이 돼 있어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얀색, 파란색이지? 이렇게 똥똥똥똥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게 선택이 된 거예요. 선택이 된 상태로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넣어서 등호 그리고 B1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엔터. 이게 연동이에요. 동그라미 2번, 안 했다. 궁서체 크기 줘야지. 홈 메뉴 눌러서 궁서체 크기는 15. 15가 없어서 제가 쓰고 있는데요. 쓸 때는 항상 엔터로 마무리 해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하러 갈게요. 자, 구매자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영역형으로 하고, 자, 차트 종류 바꿀 거네요. 그런데 몽땅 바꾸는 게 아니야. 우리는 구매자 수 계열만 바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조 세로 값축이 보이도록 설정하래요. 자, 구매자 수 계열에 보조 세로 값축을 추가해 줄 거예요. 넣어 줄 거예요. 자, 구매자 수 계열을 선택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차트에 범례가 나와 있어요. 구매자 수는 주황색이라고 지금 표식이 되어 있는데 화면에서 주황색을 잡을 수가 없어요. 구매자 수. 그럼 어떻게 잡아요? 자,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블럭해 놓은 구매자 수를 선택을 하시고 다시 면색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범례 안에 구매자 수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하시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가 떠요. 자, 저는 이 메뉴를 좀 좋아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차트 도구 매뉴얼 안에서 서식을 열어요. 그리고 왼쪽에 선택 상자에서 구매자 수 계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바닥에 똥똥똥똥똥똥 하고 이렇게 클릭이 돼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 건 없어졌어요. 자, 그 상태에서 디자인 메뉴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하는 거. 이렇게 메뉴가 2개예요. 자, 여러분 편하신 거를 쓰시면 돼요. 편하다는 거는 기억하기 편한 거. 자, 저는 범례에서 구매자 수를 클릭해주고 한 번 더 클릭해서 구매자 수 계열만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갈게요. 강사님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저는 오른쪽 마우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이 중에 뭐라 그랬니? 면형? 영역형? 자, 영역형을 선택을 해줄 거고 다시 기본 영역형을 할 거예요. 자, 확인해서 일단 차트 종류를 바꿔주시고 보조 세로 값축이 보여야 된대요. 자, 아이고, 제가 잘못돼 있죠? 지금 둘 다가 바뀌었어요. 그쵸? 자, 왜 둘 다가 바뀌었을까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안 가고 제가 차트 종류 변경해서 갔나 봐요. 다시 해볼게요.
자, 구매자 수라고 하는 것은 영역형이에요 라고 잡아줘야 되고 바로 오른쪽에서 보조축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좀 제대로 나왔네요. 확인. 동그라미 2번 할까? 3번 할까요? 3번. 세로값축의 주 단위를 40만으로 바꾸고 주문서는 바깥쪽 하래요. 자, 메뉴가 세로값축 주 단위예요, 지금. 그리고 뭐 주문금을 바깥쪽 하려는데 이 메뉴도 세로값축에 있어요. 자, 세로값축은 왼편에 있는 숫자 축이에요. 자, 녹색으로, 주황색으로 제가 이렇게 선 그려 놓은 곳이 세로값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녹색으로 선 그려드릴게요. 자, 녹색으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보조 세로값축이에요. 자, 지금처럼 축이 있는데 수정을 하라고 하면 수정하고자 하는 객체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축서식에 가시거나 더블 클릭을 하셔도 열립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서식 상자가 열리잖아요. 자, 왼편에 있는 축을 선택하시고 축서식에 해야 되는 거 볼까요? 주 단위를 40만 하랬어요. 자, 주 단위, 우리 글씨를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놨죠? 단위가 주예요. 이곳에 숫자를 40만으로 바꾸면 되나요? 자, 그리고 눈금을 표시하라 그랬죠? 주눈금은 바깥쪽 그랬어요. 자, 축 옵션 하단에 보시면 눈금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닫혀 있는데. 자, 이곳에 주눈금 없음을 단추를 눌러서 바깥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트 끝날 때까지 오른편에 있는 축서식은 안 닫습니다. 닫지 마세요. 자, 동그라미 4번. 가로 항목축에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가로 항목축을 세로축 교차 위치를 눈금으로 수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가로 항목축은 어딜까요? 차트에서 가로 항목축을 알면 바로 클릭을 하시면 되고 모르면 오른쪽에 축서식에 축 옵션이라고 떠 있는 곳을 클릭을 해서 가로 항목축이라고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클릭을 해도 되고 오른편에서 잡아도 돼요. 자, 이곳에 세로축 교차를 그랬잖아요. 세로축 교차를 메뉴를 찾으셔야겠죠? 오른쪽 차트가 클릭되어 있어야 되고 세로축 교차를 눈금으로 하랬어요. 위치를 다시 위치 쪽에 가서 눈금. 됐나요? 지금 제가 어디 클릭했는지 보셨어요? 눈금 잡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 5번. 판매액 계열을 자, 클립아트를 사용해서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뭘 넣으라고 하네요.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클립아트로. 그래서 판매액 계열을 수정을 해볼게요. 자, 판매액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판매액을 잡아줘야 되죠? 저처럼 이렇게 파란색 막대가 판매액이니까 바로 잡아도 되고 오른쪽에 계열 옵션에서 잡으셔도 돼요. 자, 이것의 색이 지금 파란색인데 이 색을 우리 클립아트에 있는 걸로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페인트 통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식 안에서는 페인트 통. 자, 그리고 다시 채우기를 누르시고 우리 뭘 채워 넣을 거잖아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딱 누르면 질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질감이 아니고 다른 데이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클립아트죠. 다음 그림에서 뭐 삽입 이렇게 잡으셔야 될까요? 지금 클립보드는 안 뜨니까 파일을 눌러서 C 드라이브에 길벗 커말 1급에 엑셀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갔는데 없는데요. 없는데요. 자, 안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위에 있는 그림을 컨트롤 C로 넣으셔야 되겠어요. 컨트롤 그림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하시고요. 다시 차트를
판매액을 클릭을 해주고 페인트 통에 클립보드에서 넣으시면 돼요. 컨트롤 C를 하고 클립보드를 하면 바로 들어가요. 제가 문제를 좀 놓친 거죠. 지금 아래쪽에 느리게 되어 있어서 위쪽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쭉 늘어나 보여요. 네, 그림에 보시면 쌓아져 있잖아요. 쌓기로 바꾸세요. 자, 쌓기. 그리고 또 수정할 거 있을까요? 우리 그림하고 좀 볼까요? 똑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5개 문제 다 풀었네요. 감점 있으면 안 됩니다. 기타 작업 2번으로 넘어갈게요. 기타 작업 2번은 매크로예요. 자, 매크로를 수행을 할 때 기억해야 되는 사항이 있죠. 표가 아닌 곳에서 시작한다.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언제 끝낸다. 할 일을 다 하면 반드시 끝내준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는 필터 기능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필터가 끝나면 꺼주시면 돼요. 두 번째 동그라미도 필터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자, 얘도 필터만 할 거네요. 첫 번째 매크로는 총 고가 점수 상위 20%를 필터링 할 거고, 다시 총 고가 점수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할 거고, 상위 점수라는 매크로 이름을 줍니다. 첫 번째만 먼저 할게요. 첫 번째 하면 두 번째도 하겠죠? 엑셀 열고 기타 작업 2번에 커서를 바깥쪽에, 표 바깥쪽에 놓고 시작합니다. 개발 도구 메뉴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메뉴를 누를 거예요. 기록. 자, 매크로의 이름은 상위 점수. 자, 그대로 확인을 하고 우리가 필터를 할 거잖아요. 표 안에 커서만 놓거나 블럭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데이터 메뉴에 필터라는 메뉴를 누를 거고, 단추가 다 생길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는 총 고가 점수에 필터링을 할 거니까 총 고가 점수 옆에 있는 단추를 누를 거고, 상위 20%인데요. 숫자 필터. 자, 상위 10이라고 된 곳에 가시고, 자, 상위 10을 20으로 바꾸고, 항목을 퍼센트로 바꾸고, 자, 확인. 이게 필터링 한 거예요. 자, 또 있죠. 총 고가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내림차순. 자, 숫자 내림차순 정렬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시에 있는 거 다 했나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능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말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한다. 또는 상태 표시줄에 보면 중지가 있어요. 자, 이곳에서 중지를 한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시사항 첫 번째 세모를 가볼까? 자, 첫 번째 세모에 보면 도형의 기본 도형의 빗면을 자, 그릴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상위 점수 보기라고 넣을 거고 매크로 지정해 줄 거예요. 방금 만든 매크로를. 자, 이때 도형을 셀 범위 안에 넣을 거잖아요. 이 셀 범위 안에 그릴 때는 Alt를 누르고 자석과 같은 딱딱 붙는 느낌의 힘을 빌려서 그린다. 도형 그려봅시다. 위에 메뉴는 삽입이고요. 메뉴는 삽입, 다시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자, 그 안에 있는 기본 도형 중에 빗면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에 Alt 눌러요. C2에서 B3번까지 그려놓으세요. D3번. 자, 마우스 떼고 이름 쓸게요. 상위 점수 보기라고 쓰고 오른쪽 마우스 매크로 지정을 해서 상위 점수라는 매크로 이름을 클릭하는 겁니다. 확인. 자, 블럭 해제하시면 돼요. 확인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본인이 잘했구나 생각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 만들게요. 두 번째 매크로도 같은 필터 기능을 사용을 해요.
자, B6에서 I18 영역에 총 고가 점수 하위 20%를 넣을 거고, 오름차 순정렬 할 거고, 자, 방금과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빗면도 똑같네요. 아래 도형도. 어쩜 이렇게. 자, 커서 밖에 놓을게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키로. 자, 이번에는 하위 점수 확인하시고, 자, 총 고가 점수 옆에 단추를 눌러서 숫자 필터 합니다. 상위 10을 다시 누르시고, 이번에는 상위가 아니고 하위 20%로 걸러냅니다. 확인. 총 고가 점수 아래 단추를 다시 누르고, 이때는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오름차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기록 중지. 문제 저 안 열게요. 자, 삽입의 도형, 기본 도형의 빗면을 Alt를 누르고 F2에서 G3에 그리신 다음에 하위 점수 보기라고 글씨를 입력하고 오른쪽 마우스 매크로를 지정해 줍니다. 자, 하위 점수라는 매크로를 클릭해서 확인함으로써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이 잘 만들었다면 오류 없이 점수가 나오는데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단추가 다시 매크로 기록으로 활성이 되어 있는지 기록 중지인 상태가 아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크로 껐는지 보는 거예요. 그것만 잘 하세요. 기타 작업 3번 프로시저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각 5점씩 3문제가 주어지고 여러분 1번, 3번 먼저 푸시고 2번 나중에 푸는 거예요. 문제 봐가지고 1번, 2번이 쉬우면 1번, 2번 먼저 풀고 3번 나중에 푸는 거고 계산 작업 한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푸세요. 자, 저는 순서대로 풀게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죠. 매출 현황 단추를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만 만나시기를 제가 빌어드릴게요. 자, 개발도구 메뉴를 누르시고 디자인 보기를 클릭을 하셔야 합니다. 엑셀에서 매크로 들어가려면,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려면. 자, 매출 현황이라는 단추, 이 단추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더블 클릭할게요. 따닥.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이 열립니다. 자, 이곳에 매출 관리 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매출이라고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점 쇼. 엑셀에서는 쇼고 액세스는 오픈입니다. 자, 되는지 확인은 엑셀에서는 실행 단추를 누르면 되고 액세스는 실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녹색 단추 실행 누를게요. 폼 나왔어요. 너무 좋아. 굿. 이런 문제만 저 나왔으면 좋겠다. 2번 문제 풀러 갈게요. 자, 2번은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마지막 행에 계속 입력이 돼야 된대요.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변수 행을 만든다 또는 변수 A를 만든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저는 한글, 영어 변환하는 거 싫어서 A로 만드는 거예요. 자, A라는 변수를 만들어야 한다. 일단. 다른 거 보지 마시고 A 변수 먼저 만들게요. 여러분들 엑셀로 되어 있는 파일을 여시면 여러분들 표는 시작하는 지점이 제품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똑 떨어져서 시작하는 부분은 제품명이어서 셀 주소 A4를 가져요. A4번 셀에서부터 current 대충 써도 읽어요. 자, 레이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current region 하면 붙어있는 셀 범위를 잡아요. 자, rows 그 중에 행들만 세어요. 자, 제가 분홍색으로 count까지 썼어요. 그러면 지금 프로시저가 뭐를 하냐면 제품명부터 붙어있는 애들 중에 행들만 몇 개 있는지 뿅뿅 세요. 그러면 답이 뭐가 나오니? 뭐가 나올까?
2가 나오겠지. 두 줄이잖아, 행은. 내가 화살표 2개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새롭게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범위는 A6번부터이다. 나는 6번째 행이 되어야 한다. 새로 들어가는 곳은 6이어야 한다. 그러면 2를 6으로 만들어줄 때 더하기 4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우리 똑똑한 친구들 문자 와요. 선생님, 자기 A 4번이었잖아요. 자기 행번호 더하면 돼요? 맞아요. A 4번이면 4 더하는 거고 A 3이면 3 더하면 대부분 오류 없이 돌아가요. 자, 그럼 이거를 프로시저에서 써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가 제품명이니까 제품명 한번 넣어볼게요. 자, 왼쪽에 프로시저로 들어가야 되죠. 왼쪽에서 탐색창에서 매출 관리를 더블 클릭하고 등록 버튼을 누를 때 일어나면 되니까 등록 단추를 더블 클릭하고 자, 등록 단추를 누르면 방금 한 거 써야 돼요. 저는 변수 A 잡아요. A가 A 4번부터 current 레이전.loss.count를 하면 이거 나오는데 나는 6번이 돼야 돼. 더하기 4를 합니다. 자, 셀 주소 하나 넣어볼게요. 엑셀에 있는 셀 중에 변수 A와 A 열에 있으니까 1번에 뭐 들어가야 되죠? 우리 제품명 들어가면 되죠. 우리 콤보 상자에 있네요. 제품명이 CMB 제품명이 들어가면 돼요. 자,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 행번호 잘 잡았는지 테스트 하나 넣어볼게요. 자, 실행 단추 누르시고요. 제품명에 콤보 단추를 누르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선택해 주시고 등록. 6번 행에 잘 들어가는지만 봐주세요.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넣는 거에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수 A를 잘 잡았는지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항을 하러 가야겠죠? 저 등록에 들어갈 거고 문제 열어드릴게요. 자, 문제는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만 했어요. 자, 첫 번째 지시사항에 제품명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제품명을 선택하세요. 수량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수량을 입력하세요. 자, 또 뭐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뭐를 입력하세요라는 자, 결국은 메시지를 출력해야 돼요. 메시지 박스를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메시지 박스가 다 처리가 되고 모두 다 입력됐을 때만 폼의 데이터를 입력할게요. 박스를 봐야 되지 않겠니? 자, 우리 거 메시지 박스는 중요한 거 단추는 하나네. 확인이니까 오케이, only를 넣을 거고. 자, 단추에 제품명을 선택하세요가 내용이고요. 제품명이 타이틀, 제목이 되겠어요. 그런데 상자가 오케이, only인 건 똑같은데 내용도 다르고 제목도 다르네요. 두 개 상자를 할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내가 파악해야 되는 거. 제품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어떻게 넣을까요? 제품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는 값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CMB 제품명이 비어있으면 이라고 그냥 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뭐뭐이면 달았으니까 만약에 제품명이 CMB 제품명이 비어있다면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러면 메시지 박스를 넣을 거고 아닐 때 다시 한번 else 또 if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txt 수량이 적어져 있지 않다면 메시지 박스를 넣을 거고 자, 그것도 아니라면 데이터가 들어가면 돼요. 이제 뿅뿅뿅뿅 데이터가 들어가면 되고 마지막에 end if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이거 하라는 소리잖아요. 자, 구문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자, else 그 다음에 쓰는 거 지금 안 썼거든요. if만 만족시키도록 할게요. 자, 우리 거 지금 하나를 넣어놨잖아요. 제품명. 자, 이렇게 제품명 넣는 게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언제만 들어간다? 조건에 만족했을 때만 들어간다.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CMB 제품명이 비어 있다면 지금 저는 밸류를 안 썼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를 꺼낼게요. MSG 컨트롤 스페이스바. 자, 내용을 먼저 쓰는 거예요. 제품명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점 쌍따옴표라고 넣을 거고. 자, 이 메시지 박스는 쉼표. 자, 단추는 VB, OK, only만 들어있고, 쉼표. 타이틀, 제목은 제품명이에요. 여기까지 써주셔야 돼요. 자, 이것이 아니라면 else, 한 번 더 if를 처리해요. 자, 이번에는 txt 수량이 비어 있다면 메시지 박스를 만들어요. 자, 저는 복사를 좀 할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수량을 입력하세요. 수량을 입력하세요고, OK 단추는 하나 맞는데 제목이 바뀌죠? 수량. 자, 메시지 박스가 모두 다 만들어지면 else, 두 개 사항이 아니라면 셀스의 제품명과 같이 뭔가 실행을 하고 맨 마지막에 if를 닫아주세요 라고 구문을 넣었고요. 저는 좀 습관적으로 게을러서 그런가? 탭을 쳐서 분리하는 걸 잘 안 해요. 이제 정답 화면 보시면 다 이렇게 분리가 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쁘게 보기 좋게 본인이 잘 알아보게끔 하려면 이제 탭을 쳐서 좀 분리를 하시고, 시험장에서 솔직히 시간 없거든요. 시간도 없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류만 없다면 막 그냥 써도 돼요. 자, 여기까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까요? 우리 제품명 들어가는지만 볼게요. 실행 단추 누르고 제품명을 입력하지 않아야 돼요. 등록을 눌렀을 때 메시지 상자가 뜨고, 제품명 중에 홈시어터를 누르고 수량을 입력 안 하고 등록을 누르면 메시지 상자가 뜨고. 자, 수량 중에 내가 이제 쓰는 거잖아요. 수량을 선택을 써주고 등록을 누르면 이번엔 홈시어터와 3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3은 이제 우리가 들어갈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등록으로 프로시어로 올게요. 이제 그 다음을 해결을 해보죠. 벌써 두 번째 지시사항이니? 두 번째 지시사항에 보면 폼에서 내가 제품명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해당되는 단가나 영업 담당을 참조표에서 찾아서 입력을 하는데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가지고 가랬어요. 자, 쌤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 그리고 리스트 속성, 콜룸 속성은 모두 다 시작이 0이다. 첫 번째 데이터를 찾았을 때 0값을 준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쌤, 이 말은 도대체 뭔 말이에요? 엑셀을 제가 열게요. 자, 우리 거 폼이 들어오게 되면 제품명하고 수량밖에 없어요. 그 폼 화면에는. 그러면 지금처럼 제가 홈시어터를 선택을 했으면 홈시어터에 있는 데이터, 단가와 홍길동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영업 담당은 이렇게. 너무 그림이 어디 갔다. 그래도 열심히 봐보자.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는 왼쪽에 이렇게 데이터를 받는 곳은 셀스죠. 엑셀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변수를 줬어요. A 행에 단가는 A, B, C, C열이니까 3번 열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것들도 어디에 있어요? 엑셀에 있어. 그러면 셀스를 또 잡아줄 거야. 그런데 행번호를 A로 정의할 수 있겠니? 이제 A가 아니지. 홈시어터를 선택하면 6번, 컴퓨터를 선택하면 5번, 냉장고는 7번, 세탁기는 8번 행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지금 A하고 달라. 그래서 A라고 쓰지 못해요. 그럼 뭐라고 쓸까요? 선생님 성격상 B라고 쓰지 않겠니? 자, 행번호는 B라고 줄 거고, 열번호는. 단가는 H열에 있고, 영업담당은 I열에 있어요. 그러면 A부터 숫자를 먹이죠.
5, 6, 7, 8, 9. 그러면 단가는 8번이 되는 거고 영업당당은 9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자, 저 B는 어떻게 할 건데요? 느닷없이 B를 주면 안 되죠. B도 정의를 해줘야지. B는 이렇게. 자, B는 내가 홈시어터를 걸렀는지 컴퓨터를 골랐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 데이터는 CMB 상자가 가지고 있죠. 자, 이 상자에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쓸 거예요. 목록 중에 찾는다는 뜻이에요, 리스트 인덱스가. 그러면 컴퓨터를 찾았어요? 좀 우리 지울까요? 너무 지저분한데? 좀 지웁시다. 자, 데이터 중에 내가 컴퓨터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가 0번 이런다고. 홈시어터를 찾아요. 그럼 리스트 인덱스 속성으로는 얘가 0번, 홈시어터가 1번, 냉장고 2번, 세탁기 3번이 들어와요. 근데 셀 주소가 0번이 아니잖아. 실제 셀의 주소는 여기 있죠? 0번 아니야. 5번. 1번 아니야. 6번. 2번 아니고 7번. 3번 아니고 8번이라고. 그럼 0을 5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뭐예요? 더하기 5. 첫 번째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G5번에 있어요. 자기 행의 번호를 더해 주어야 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다 써볼 거예요. 프로시저 들어가실 거고요. 제품명을 넣고 셀스에 A,2번에는 수량을 넣으면 되는데 수량은 숫자가 들어갈 거라서 밸류 값을 좀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변수 B를 잡으셔야 된댔어요, 방금. CMB 제품명에 리스트 인덱스를 할 건데 첫 데이터가 0이 나오기 때문에 더하기 5를 할 거다. 그리고 셀스 A,3번에는 셀스 엑셀에서 엑셀로 가죠. B, 아까 몇 번이었지? 8번이 들어가고요. 셀스 A,4번에는 셀스 B, 9번이 들어간대요. 좀 여러분 보기 좋게 제가 B를 좀 떼놓을게요. 여기까지 잘 되는지 볼까요? 우리 지시세에 있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아요. 실행 단추 누르고 제품명 중에 하나 잡으시고 수량 넣어주시고 등록. 다 들어가나요? 저는 냉장고 잡았잖아요. 냉장고 70만 원 한납 맞네요. 자, 프로시저로 다시 돌아오시고 지금 마지막 하나 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시가 있겠죠? 자, 판매액은 수량과 단가의 곱으로 표시를 할 거래요. 자, 수량은 누가 가지고 있죠? 리스트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리스트 인덱스까지 해도 되고요. 셀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 셀에 있는 데이터를 곱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셀과 셀로 곱해 볼게요. 데이터가 나올지 여러분들하고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스 A,5번은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할 건데 수량은 셀스 A,2번에 있어요. 자, 곱하기 단가는 셀스 B, 몇 번에 넣어놨니? 8번에 있죠? 이렇게. 자, 이 데이터가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 단추 누르시고 다시 또 제품명 잡아야겠네요. 수량 5 넣고 등록을 했을 때 판매액 맞는지 보죠. 저는 70만 원에 5개니까 350만 원.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닐까요? 자, 이제 메뉴 문제 빼먹은 거 없는지 보겠습니다. 자, 입력되는 데이터는 기존 입력 데이터 형식과 같은 데이터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은 숫자와 문자, 날짜를 구별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건데, 숨차. 자, 여러분들 보면 기존에 이렇게 1과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었잖아요. 맞춤을 보시면 돼요. 1이 오른쪽 맞춤 되어 있으면 내가 넣은 데이터도 오른쪽 맞춤. 다 들어가 있죠? 왼쪽 맞춤 되어 있으면 내 거 데이터도 왼쪽 맞춤. 그래서 지금 맞춤이 다 맞기 때문에 우린 맞다고 자신감 있게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길었지만 등록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3번을 가죠. 자, 3번에서는 기본 작업 3번 시트가 활성화되면 액티베이트, 자, 안 줬어요. 기분 나쁘게. 원래 액티베이트 정도는 주는데 시험지에서 말을 안 했어요. 그래도 좀 이제 눈치코치 액티베이트 할 거다. 그러면 D1 셀에 이거 나타나야 된대. 그럼 D1 등호 필수 입력 요망만 쓰면 돼요. 그냥.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액티베이트 잡아주는 거예요. 자,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활성화되면이니까 프로시저에서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거 못 가면 안 돼요. 잘 보고 따라와요. 왼쪽에 탐색창에서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지금 클릭하세요. 또도. 자, 그러면 단추가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위쪽에 선택창이 매출 현황 클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아니고 워크시트가 액티베이트가 되면 요걸 잡는 게 문제예요, 지금.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는 뭐만 쓰면 되니? 셀 주소 D1에 필수 입력 요망이라고 쓰래요. 자, 이거는 위에 실행 단추로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할 때는 프로시저 창 닫고 시트가 활성화돼야 되니까 기타 작업 2번을 눌렀다가 다시 기타 작업 3번을 눌렀을 때 D2번에 들어오면 되고 한 번 실행이 되면 2번, 3번 실행해도 결과가 변하는 거는 안 보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